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저녁 약속과 연말 모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사회적 경제장터 송사장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의 여순사건 기념관이 개관됐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5일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선두권에서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서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투표일 마지막까지 판세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지난 8월 2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9월 15일 1차 컷오프와 지난달 8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에 이어 16차례 이어온 토론회를 포함한 경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4명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최종 63.89%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당내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됐으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는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단 하나의 리더 아래 일사불란하게 대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저부터 그 후보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선거의 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오늘 선거 이후로 우리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리더 아래 일사불란하게 대선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필승합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이로써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더해져 대선 본격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 대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저녁 약속과 연말 모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해 방역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에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 의료 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652일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6주의 기간 중 4주는 운영 기간이고 남은 2주는 평가의 기간입니다. 확진자의 폭증 등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 2단계, 2022년 1월 24일에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회식이 부활하고 연말 모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연일 1000명대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상 가동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역시 역대 최다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전 서울 지역의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600에서 700명을 유지했으나 위드 코로나 전환 직후인 이달 2일 1004명, 3일 696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방역당국은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현재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정부는 증가 가능한 확진자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간병 전담병원 69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작이 겨울철과 할로윈데이 등 연말 연시 모임과 맞물리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며 위험한 겨울을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1차 시행 이후 평가를 통해 2, 3차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1차 시행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156만 7천 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일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느는 노동시장의 악화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인데다 그것도 60세 이상의 고용 증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긍정적 해석이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빌보 가보겠습니다. 빌보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4년 반이 지난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악화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빌보는 최저임금까지 급등하자 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로 채용을 늘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기업,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란 기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 가보겠습니다. 실버는 이렇게 된 원인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설프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동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노동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렇게 각 언론사별로 다르게 해석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정규직화도 촉진하는 고용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송파구가 송파혁신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송파쌤 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민관학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와 송파쌤의 지난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줌을 통해 쌍방향을 축제를 즐기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의 교육 관계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1차 열린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는 학교, 학부모, 마을, 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대한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구가 사회적 경제장터 송사장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송파 사회적 경제장터 송사장을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18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가해 친환경 제품,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제품이 선보였으며 방문객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알게 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포구에서 1인 가구 마포 청년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마포구는 1인 가구 마포 청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포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 청년센터 마포 오락을 통해 진행하며 1인 가구 생활 편의 물품 지원, 1인 가구 집공간 정리 지원, 1인 여성 가구 집수리 지원 총 3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1인 가구 생활 편의 물품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콘센트, 따릉이 6개월 정기 이용권을 100명에게 제공하고 1인 가구 집공간 정리 지원 사업은 공간 정리 전문 컨설팅 회사인 스페이스 함께가 효율적 정리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25명의 1인 가구 청년 집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 여성 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수리 전문 업체인 도움 집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선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 청년센터 마포오랑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의왕시청이 1993년 9월 개청 이후 28년 만에 증축했습니다. 이번 증축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와 적정 규모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인데요.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지상 2층 행정동과 의회동,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배치했습니다. 증축된 행정동에서는 외청의 환경과 공원 녹지과와 본청의 자치행정과 기업지원과 도시재생과 5개의 부서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의회동은 민원상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시는 청사 증축으로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외부 시설에 분산된 서비스를 시청 내로 배치하는 만큼 민원인의 업무 편익이 증진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상동 시장은 시청사 면적 확충과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유럽을 출장 중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UCLG 유럽지역본부 사무총장과 만나 UCLG 대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제외교의 중심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UCLG 유럽지역본부를 방문해 프레데릭 사무총장과 2022년 10월 개최되는 2022 UCLG 대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과학과 국제외교, 한류문화도시인 대전을 소개하고 UCLG 유럽회원 도시의 한국 총회 참여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프레데릭 사무총장은 2022 UCLG 대전총회가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적 도시외교는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난 7월 대전시 소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10월 25일부터 신규 등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 식별 장치를 반려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 등록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내장형 칩을 인식하면 동물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 지원 대상은 대전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로 자치구별 110개소의 동물병원에 신분증을 제참,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만 원입니다. 한편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제1가치로 삼고 있는 광주시의 시민들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이 안전한 광주 건설을 목표로 건립됐으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8개 체험구역과 23개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학생 안전교육을 비롯한 산악, 호우, 화재 등의 안전체험이 가능하며 소방서에서 현장 대원으로 근무했던 응급 인명구조사 등이 체험 교관으로 배치돼 더욱 현장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생활 속 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900명, 연간 27만 명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은 광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호남권 유일의 프로배구단인 AI 페퍼스의 첫 홈경기가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AI 페퍼스는 KGC 인삼공사와 팽팽한 접전 끝에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지만 인상 깊은 경기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번 개막전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약 600개 좌석만 개방됐으며 전 좌석이 판매 5분 만에 매진되는 등 홈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21-22년 V리그는 팀별 총 36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AI 페퍼스의 염주종합체육관 홈 경기는 총 17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규리그는 내년 3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AI 페퍼스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광주시는 원활한 경기 진행과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AI 페퍼스의 홈구장인 염주 종합체육관 시설을 확충했으며 정규리그 종료 후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도시재생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평창읍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평창읍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거주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 및 기타 지역 내 마을 만들기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평창문화원 대표 향토 연구사가 평창읍 시가지 형성과 공간 구조 변화, 평창의 역사 문화 자원, 평창읍 근현대 역사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이 정례브리핑을 열고 앞들이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3일 광장경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군은 읍상리 일원 14만 2천여 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는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958세대 2,400여 명 규모의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착공 예정으로 현재 행정 절차 이행과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 3.1광장 경관 조성 사업은 3.1광장 교통선 부분에 횡성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 노후된 버스 승강장을 3.1광장이란 특징을 살린 승강장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주변 인도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시가지 중심가에 빛나는 야간 경관을 제공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2021 온라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지난 2일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개최지가 충북에만 머물러 왔는데 오는 2024년 몽골에서 첫 청소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세계인이 무예로 하나 되어 뜨거운 승부를 펼쳤던 2021 온라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최초의 온라인 종합경기대회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팬데믹으로 단절된 국제 교류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국제 스포츠 대회의 개최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폐회식에서 백성일 WMC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국제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악조건 속에서 이번 대회는 새로운 경기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해 현장감 있는 하이브리드 전달 방식의 높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폐회식에서는 종목별 엔딩 영상으로 개최국 한국 무예인들의 영상 메시지와 함께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한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주에서 제6차 총회를 열고 2023년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개최지로 몽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몽골은 바틀과 하딜트마 전 대통령이 참석해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할 대회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임원들은 2023 울란바토르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개최가 확정된 것을 축하하며 온라인에서 축하 메시지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도심공원 3곳에 설치된 정크아트가 동심을 자극하는 새 볼거리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최근 물금 수학체험공원, 동면 석산근린공원, 서창 명동공원 등 도심공원 3곳에 높이 5m 안팎의 정크아트 작품 3점을 설치했습니다. 정크아트는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으로 수학체험공원과 석산근린공원에는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한 변신 로봇 정찰병 범블비와 악역 메가트론이 각각 5m의 높이로 설치돼 있습니다. 명동공원에는 4.6m 높이의 익룡이 용의 비상이란 제목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크 아티스트인 김우철 작가 작품으로 양산시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내년 1월까지 임대 설치했습니다. 양산시는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크아트에 대한 시민 호응도를 분석해 전시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해라는 큰 자원을 안고 있는 포항시는 바다와 함께 환동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1 포항해양관광산업 포럼에서는 해양 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2021 포항해양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바다에서 찾아낸 포항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해양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내 해양 관광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해양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시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호미곤면과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환동의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차별화된 해양 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동백꽃성 오동도에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순 사건 기념관이 개관됐습니다. 여순 사건 기념관에는 여순 사건의 전개 과정,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6개의 아카이브 샌드아트로 보여주는 여순 사건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 발발에서부터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를 영상으로 담은 여순 사건 영상관도 함께 전시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순 사건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주군 태권도원 일원의 태권 어드벤처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일원에 태권도를 주제로 한 태권 어드벤처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품새 이름을 딴 8개 코스, 70종의 체험 모험 시설이 설치된 태권 어드벤처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는 난이도를 4단계로 나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복합 챌린지 코스, 스카이워크, 짚라인, 경사암벽, 수직네트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영재 무주군 관광진흥과장은 시범 운영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제기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철저히 분석 보완해 내년부터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그라스, 국화 등과 함께하는 가을 조경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국화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이 연출됐습니다. 전북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의 가을 조경이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가을 조경은 허브밸리의 중심 시설인 허브 복합토피회관을 중심으로 그라스, 스크렁 등 그라스 어단 2개소와 신중년 정원사들이 연출한 파레트 국화 조형물, 이태리 토분 및 철제 조형물을 이용한 화분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지리산 환생전에 전시됐던 설치미술 2개 작품도 설치됐으며 주말에는 식물체험 및 노래가 있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리산 허브밸리는 수목과 정원 중심의 감성적인 자연정원으로 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연과 식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전시와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일 가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완진까지 40분가량 소요됐으며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11월 1일 오후 9시경에 가평군 설암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60대 남성으로 현관에 나왔을 때 밑집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였으며 건물 후면 5교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 계단이 연소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26명과 장비 12대가 동원됐으며 재산 피해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인명 피해는 60대 남성으로 우측팔에 1도의 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우왕시에서 트럭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11월 2일 오전 10시경 우왕시 하기동에서 트럭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60대 남성 운전자로 상기 장소로 지나가던 중 연기가 나 차량을 갓길에 세우자마자 바로 차량 하부에서 터지는 소리와 불꽃과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밖으로 대피하였으며 당시 바닥에 오일이 새어나오고 있어 차량에 보관된 소화기 1개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119에 신고했다고 현장에서 진술했습니다. 해당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32명과 장비 10대가 동원됐으며 정확한 피해 현황과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마지막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화성시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초진까지 6시간가량 소요됐으며 정확한 피해 현황과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난 2일 화성시 서신면의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스티로폼 제조 회사로 폼 가공기를 사용한 재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56명과 장비 45대가 동원됐으며 정확한 피해 현황과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 아침 출근길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맘때 11월 초순의 평년보다는 다소 춥겠는데요. 주 후반까지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초겨울 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